리테일 아포칼립스, 오프라인 유통업의 몰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2017년 미국의 대형 유통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줄줄이 폐업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국내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답을 찾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백화점그룹입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왜 백화점과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 출점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까요? 그리고 정 회장이 보이는 어떤 현대백화점그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백화점이 더현대서울의 흥행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현대백화점이 판교점 이후 수도권에 5년여 만에 개장한 첫 백화점인데요. 이제 개점한 지 약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신생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미래형 백화점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서 백화점이라는 곳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사람까지 방문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그냥 핫플레이스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모양새입니다. 더현대서울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증명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현대서울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들자 현대백화점에서는 차량 2부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인원 제한이라는 어떤 대책을 꺼내들었고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현대서울을 방문해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코로나19로 백화점 부문의 매출 부진을 겪었던 현대백화점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몰려드는 인파 덕분에 더현대서울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었던 기록, 최단기간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이 기록을 무난하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백화점의 실적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현대백화점은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9,257억 원, 영업이익 2,828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보다 매출은 28.7%, 영업이익은 108.1% 늘어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이어오던 영업이익 감소세를 4년 만에 돌려세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주가를 살펴봐도 더현대서울을 통한 현대백화점의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서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백화점 주가는 주당 82,000원대에 머물렀으나 더현대서울을 개점한 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자 주가는 한때 94,0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감 속에서도 더현대서울을 흥행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현대서울은 개점 전부터 정지선 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혔습니다. 정 회장은 여의도 파크원이 조성될 때 백화점 건물 입찰에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가 업무 지구라는 특성상 주말에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런 그룹의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점을 현대백화점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플래그십 스토어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정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오픈한 더현대서울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존 현대백화점이 가졌던 백화점의 틀을 완벽하게 깼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백화점 공간을 구성할 때는 여러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보이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창문을 만들지 말 것, 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시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쇼핑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하지만 더현대서울은 이런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더현대서울의 천장은 유리로 구성됐고요. 또 1층까지 건물 전체가 오픈된 건축 기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전층에 모두 쏟아집니다. 고객을 위한 휴식 공간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의 전체 영업 면적 가운데 매장 면적을 절반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 휴식 공간, 이런 곳으로 배정해놨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이 매장 면적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더현대서울을 조성할 때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설명입니다. 고객들이 많은 것을 구매하도록 공간을 설계했다가 아니라 고객들이 즐길 수 있다. 이 말은 백화점이 백화점이길 포기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이런 전략은 미래에 백화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KPMG 연구원은 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리테일 아포칼립스 시대를 맞이한 유통기업의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로 오프라인 매장의 리포지션을 꼽았습니다. 삼성 KPMG는
오프라인 매장별 주력 소비자층에 적합한 공간 설계와 소비자 대응으로 고객 경험 높이기, 소비자 데이터 집합소로서의 오프라인 매장, 고객 정보 생신 관련 기술의 적극적 도입 등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서울의 공간을 매장 중심보다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한 것은 오프라인 매장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체험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도요, 더현대서울을 방문해서 유통업 내에서 이런 오프라인들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체험이나 휴식이나 경험 같은 그런 기능들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물건을 구매를 한다 치면은 사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제일 싸고 편리하다 보니까 목적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온라인 대비 더 잘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직접 와가지고 드시는 거, 그리고 직접 와서 이런 정원들을 경험하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 정지선 회장의 철학은 세계 최고의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회장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유통의 미래를 꿈꾸며 아마존을 창업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오프라인 매장은 두 종류밖에 없다.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편의를 안겨주는 것 둘. 현대백화점에게 더현대서울은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새 점포의 이름에서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뺀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통상 백화점 기업들은 새 점포를 낼 때 어느 백화점 무슨 점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 관례대로라면 더현대서울의 원래 이름도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라는 이름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백화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과감하게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 기업에서 주력 상품에 어떤 이름을 내거느냐가 그 기업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왔다는 사례들을 감안하면은 더현대서울이라는 이름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을 이끄는 정 회장의 어떤 또 다른 계획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진 것은 바로 앞으로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 이상 백화점이라는 틀에 갇혀있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제게에 상당합니다. 제게의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성경직물이라는 이름을 유지했다면, CJ그룹이 제일제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했다면 현재와 같은 SK그룹과 CJ그룹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더현대서울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앞으로 백화점의 틀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지선 회장이 현대백화점 그룹을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살펴보려면 그룹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정 회장이 1월 초에 발표한 현대백화점 그룹 비전 2030에 이런 계획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계획을 꿰뚫는 열쇠말은 바로 제조와 플랫폼입니다. 정 회장이 2010년에 발표했던 비전 2020에는 바로 성장과 내실이라는 단어가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제조와 플랫폼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단어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수합병 전략도 과거와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전 2020의 핵심은 금융, 건설, 환경, 에너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과 큰 연결고리가 없는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전략을 달성하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현대백화점 그룹은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을 비전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백화점 고객들의 의식주와 문화, 소비 패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겠다는 뜻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실제로 그룹 사업 방향성에 맞는 유망사업 진출을 신규 사업 진출 전략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장 전략에 더해서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현대백화점 그룹 비전 2030을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의 두 축이 될 제조 기반 사업으로는 뷰티와 헬스케어, 바이오, 친환경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사업은 헬스케어와 고령 친화, 교육 엔터, 풀필먼트 등을 아우르게 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이 세운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조와 플랫폼 분야에서 다양한 인수합병 매물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미 인수합병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만 살펴보면 딜라이브와 하나 LNC, 클린젠코스 메슈티칼, SK바이오랜드, 이지열과 같은 기업들을 차례대로 품에 안았습니다. 지난해에 인수한 기업만 무려 3곳입니다. 인수합병을 위한 실탄 마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계열사인 현대 HCN을 물적 분할해 현대 벤처스와 현대 HCN으로 나누고 현대 HCN과 자회사 현대 미디어를 KT에 매각해 5,20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백화점그룹의 인수합병 주체로 나선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 홈쇼핑과 현대 그린푸드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한화 LNC의 인수 주체였으며 현대 홈쇼핑의 종속회사인 패션기업 한섬은 클린젠 코스메슈티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홈쇼핑 산하 현대 벤처스도 현대 바이오랜드의 인수 주체로 나섰죠. 현대 그린푸드는 복지몰을 운영하는 이지웰이라는 기업을 2020년 하반기에 인수하며 인수합병에 다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과거 현대 리바트와 에버다임 인수로 몸집을 불린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올해 초에도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의 중국 급식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정지선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직접 이끄는 현대백화점은 현재 백화점 사업의 반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자회사인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통해서 면세점 사업의 기반을 닦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요,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으로 제조업 플랫폼에서의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대신 현대홈쇼핑과 그 산하 계열사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를 통해서 다양한 인수합병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떤 계열사의 힘이 실리고 있나, 그리고 현대홈쇼핑과 현대그린푸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향후 일어날 지배구조 개편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정지선 회장과 그의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의 형제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두 형제가 먼 훗날 계열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봅니다. 물론 정교선 부회장이 2년 전에 현대백화점의 사내이사로 합류한 것을 두고 이런 계열 분리 가능성이 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선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서 보수만 챙겨간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내이사에 올랐다 이런 해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두 형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과거부터 현대백화점그룹의 백화점 부문을 정지선 회장이 경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교선 부회장이 들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지분상으로도 정지선 회장은 현대백화점 지분 1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정교선 부회장은 현대그린푸드의 지분 23.8%를 든 최대 주주입니다. 정지선 회장이 들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2.7%와 현대그린푸드가 들고 있는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처분하면 지분상 독립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백화점그룹이 계열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홈쇼핑의 최대 주주는 현대그린푸드이며 2대 주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그린푸드의 최대 주주가 정교선 부회장이지만 정지선 회장의 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현대홈쇼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백화점의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현대홈쇼핑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이 진행할 인수합병에서 현대홈쇼핑과 현대그린푸드가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계열분리의 밑그림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그룹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더현대서울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비롯한 백화점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